이어서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그 외모를 하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외모 치장을 한다. 이제 그 고가품으로 자신감 부족을 상쇄한다. 이게 브랜드가 그 뭡니까 품질이었는데 이전에는 이게 아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좀 있는 집 있는 사람의 아내 딸 아들 이런 거에 심볼이 됐다. 막 그 얘기도 하죠. 기호 보여주는 거. 정체를 규정한다. 자, 이 샤넬인데 코코 샤넬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광채가 난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허영기 있는 사람들은 가지는 거죠. 부풀려준다. 내가 명품이니까 글쎄요. 자신이 명품이라고 하면 내면적 명품이지 외적으로 치장해갖고 명품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보이기 위한 이게 허영, 허세. 그 다음에 명품이란 게 그 물건 지금 자체에 있지 않고 그렇다고 떠들어 되는 말 속에 있다. 이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거기 하나 끼어드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명품이 아닌 사치품, 해외 고가 브랜드, 명품이라는 거 아주 대단히 well-made product, masterpiece라고 그래요. 걸작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품이라는 건 이 럭셔리, 사치품, 고가품이죠. 프리미엄. 그래서 정부도 이제 2012년부터 이 명품이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해외 유명 브랜드로 쓰고 있다. 이런 것도 그냥 그래도 안 없어집니다. 이 사람이란 게, 사회란 게, 관습이란 게 비합리적인 것도 사람들이 쓰면 그냥 통용이 되게 돼 있어요. 언어란 게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품, 여전히 명품이라고 하고 이 수업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들이 공방이라고 그러죠. 아주 정성들에 만드는 공방력이 있네요.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건 중국 등에 대량 생산하고 그냥 그 이름, 알려진 이름, 그래서 길을 쓰고 광고들을 하려고 그러죠. 원가용 질 낮은 이제 요런 정도의 아니겠죠. 고가품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악어 가죽, 에르메스 악어 가죽 최근에 뒤에 소개됩니다. 고무신인데 이게 고무신이 16만 원짜리는 근데 이제 구찌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일반은 1만 원인데 고무제품 이탈리아제로군요. 이게 지금 많이 팔린다. 다르다? 다르긴 뭘 달라. 그냥 붙어 있는 거지. 자, 여기는 또 50만 원짜리네요. 폴리에틸렌 젤리 슈즈 샤넬이군요. 샤넬이 구찌보다 나은가? 완판입니다. 품절이에요. 이게 이 나라에 참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어쩐가 모르겠는데 왜 고가 자신감 기죽기 싫어서 인격이자 신분증이다. 글쎄요, 남자들 세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그런 현상이 있죠. 이 여성들이 옷을 하는 건 남성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여성간에요. 자신감을 높이고 이걸 입으면 기분을 좋게. 어쩔 수 없습니다. 심리란 게 사람 심리란 게 참 복잡 미묘한 것 같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합니다.
이제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돈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런 면도 있겠죠. 이제 문제는 돈이 없는데 이걸 하게 되면 범죄해가지고 피해를 주고 아주 불행해질 수 있죠. 능력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자부심과 자신감이랍니다. 난 뭐 그런 것을 안 하는데 이제 실제 한 사람은 그런가 봐요. 자, 결혼 때 샤넬을 받고 싶다. 예물이 샤넬이었는데 나도 갖고 싶다. 갖고 싶겠지요. 보통 아니면 이제 박준영 군 같은 사람이 아니면이라고 할까요? 나 이 정도인 사람이야 라는 사인, 아까 심볼, 마크, 사인도 되군요. 샤넬. 나 결혼했는데 남편으로부터 이거 받았으니 나 시집 잘 간 거야.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샤넬을 못 받으면 결혼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졸라서 받았다. 아니, 결혼하는데 남편이 신부감이 그걸 요구하는데 빚을 내서라도 사줬겠죠. 자, 과시욕보다는 거기에서 소속에 속할 수 없다는, 그게 이제 파노플리 효과라고 그래요. 이제 앞에 나왔나요? 차별화하려는 부유층과 흉내낸, 추종하는, 쫓고 쫓기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거기에 끼고 싶어서 가지고 따라가면 또 저쪽에서는 에이 저 따라온다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래서 모방, 차별화, 요걸 진멜은 트리클다운, 물방울 이론, 적화 이론이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 담쌓기, 추격과 도망. 이게 이제 참 묘한 현상입니다. 사회적 현상. 그래서 소위 능력이 없는 중하위층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종이죠. 이 형편이 안 된 여대생이 돈 되는 게 이제 난자를 팔아서 한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깎아달라고 한대요. 가짜 부자는 깎아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데, 이게. 내가 부자인 척 하는 거죠. 이제 참 가식이죠. 아까 얘기한 여기 된장녀가 100억 원 회사를 망하게 합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격리 직원이 17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아이고, 술값이 호스트바가 남자들 접대받는데요. 26살짜리가 이렇게 철없는 짓을 했네. 성형, 조금 소위 샤넬하고 주식도 하고 그냥 신나게 회사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장이 요거 믿고 했는데 이럴 수가, 이게 사업이란 게 이렇습니다. 안 팔려서도 없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자, 여기 연령별인데요. 이 문제가요, 20대인데요. 20대가 이렇게 명품을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내가 해서 이전에 얘기했던 째려봐야 할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60대는 뭐 그래도 재력이 되고 남편이 어쩌고 해서 이제 자기 뭘 위해서, 거기도 뭐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무슨 여기를 한다나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극소수고, 문제는요 20대입니다. 20대는 부모가 돈이 많아서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스폰서인가 또 성매매를 해가지고, 성매매하면 돈이 엄청나게 생겨요. 내가 그걸 신문이나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째려볼 명품이다. 특히 20대 그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고가에 하면 좀 의심의 눈초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여성들이 아우성이었는데 가만 있어 30대 20대가 여기구나. 20대 30대 여기는 여기가 안 되죠. 뭐 골드미스가 있긴 있겠지만 20대가 여기네요. 내가 잘못 봤어요. 30대요. 아무튼 30대가 주로 많군요. 40대 이쪽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20대 30대라도 30대 초반 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르메스의 캘리백하고 버킨백이라고 있대요. 나는 뭐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캘리백은 뭡니까? 영화 배우 모나코 왕비 된 그 악어 가죽백. 그 다음에 버킨백은 제인 버킨 뒤에 나오는데요. 검은색 가죽 가방 이것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파워포인트 내에 있는 글자들을 다 못 읽을 거요. 이렇게 자꾸 내가 넘어가니까 시간 때문에 여러분은요 정지를 할 수 있죠. 궁금하면 정지해놓고 읽어보고 메모도 하고 그래서 그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높아심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송아지 800만 원대 타조 4천만 원, 악어 가지고 5천만 원이라는 거야. 1억 원대도 있고 뭐 수십억 원짜리도 있어요. 이따 보여주겠지만 1억 얼마든가 2억 5천만 원짜리군요. 여기 제일 가장 비싼 핸드백이 에르메스.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악어백이 텍사스하고 보호단체가 아주 잔인하게 도살 해가지고 산채로 목을 잘라가지고 가죽을 벗기는. 이제, 해도 좀, 뭡니까, 고통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 벗긴 백 하나와 시계중 악어 3마리 고통스러운 죽음.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할랄 푸드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동물을 죽이되, 좀 고통 없이 어떤 그 가장 뭡니까 죽이긴 죽이되 고통 없이 죽이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근데 왜 이런지 사람이 참 잔인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비난이 되고 아까 나왔던 그 제인 버킨이 요걸 해서 내 이름 빼주세요. 요 가수이구만요. 팝의 여왕. 악어들이 잔인하게 죽었다. 그래서 바꾸고 버킨 이름을 빼달라. 제법 뭐 또 의식이 있나 봐요. 버킨법. 아까 얘기했던 그 에르메스 회장이 뭐 영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더 유명해지고 4,200만 원. 에르메스 1,000만 원. 4천만 원짜리도. 그러니까 앞서 봤듯이 뭐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냥 뭐 1,000억 원을 주고 사고 뭐 페라리 차를 뭐 20억 원, 30억 원씩 주고 사고 이건희 회장 차가 얼마였어요? 124대 400 몇 억이었죠. 글쎄 그래도 되는 건지 그래도 뭐 존경받는다네요. 한국에서 난 이건희 회장 존경하지 않고 존경하는 유일한 회장 그 양반 존경합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뭐 귀걸이도 하고 폼이 소위 뭐 유니섹스인가 뭐 어떻게 해서 제이콥스 잘 모르겠습니다. 남성들이 하고 여기 국내 남성 스타들인 힙합 가수 칸예 웨스트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은 알겠죠. 자, 명품 가방의 목매는 이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11년인데 이때가 한참 그
명품의 열풍이랄까요? 대기번호가 1000번이에요. 1000만원 선불 내고, 프랑스 본사, 한국이 왜 이리, 왜 이러는 거야? 1000명이 넘는다. 10만 달러면 1억인가요? 여성들의 로망이라. 근데, 이거 맨다고 뭐, 청담동 며느리가 되는 것도 재벌가 사모님도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지. 자, 그러니까 예약을 아예 안 받는다는 거야. 대기 번호가 1000명이. 이게 다 마케팅 술수예요. 기다릴수록 더 갖고 싶으니. 이게 쉽게 구하지 뭐. 앞서 저기 했잖아요. 그 람보르기니 회장이. 일부러, 눈에 띄면 안 된다. 심지어 이 에르메스 중고 제품이 신제품보다 100만원. 웃돈을 주고 중고 명품 구하기 어려워. 이게 이제 중고 가게 모습입니다. 루이비통이군요. 이게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다. 내가 에르메스 길들이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제 이 수업 때문에 에르메스에 대한 저기를 해서 읽었는데 마이클 토넬로가 얼마든지 사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품절을 해가지고 대기병을 이 사람이 저쪽에 유럽으로 다니면서 거기서 사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해서 뭐이더라 스페인 저 위쪽에 바스티 아니 저기지 그 소수민족 그런 데 가서 사는 거야. 거긴 다 있어.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저쪽으로 오고 허상 대기장단. 한국도 그런 것이야. 구할 수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얼마든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서 그걸 장사를 해요. 자, 그러니 계속 가격을 올리는 캘리백. 이게 이제 언제야? 2014년인 게. 수입 원가가 개별 소비세에 해가지고 핑계만 대면 이렇게 막 올리는 1,300만 원. 근데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핸드백 열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서 코치래요. 코치는 우리 마누라가 이 코치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대요. 제일 비싼 게 얼마냐 이렇게 70만 원이라고 그렇게 다 70만 원. 70만 원이면 100만 원도 안 되니까 어떤 여학생이 60만 원, 70만 원 했다고 그러니까 크게 저기 한 건 아니죠. 루비통, 샤넬 이런 식이고요. 에르메스도 있네요. 버킨백이 가장 많은 아까 그 가수. 자, 그 다음에 국내 브랜드는 MCM이 중국 그 여행객들이 많이, 난 잘 모르는데 그 MCM이 김성주 회장이 지금 적십자, 그 MCM 김성주 사장인가 회장인가 그 사람이 제법 의식이 있다고 할까? 좀 철이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내가 잘 모르면 읽어보니까. 이런 것들이랍니다. 참고하세요. 국내 브랜드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중일이 핸드백, 시계, 술, 이게 재밌어요. 롯데 면세점, 한국에는 구찌, 중국에는 MCM, 루이비통, 시계, 까르띠에, 롱렉스, 까르띠에, 태그호이어도 좋아하네요. 오메가, 중국인, 일본인, 술은 발렌타인,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은 꼬냑, 헤네시고요. 일본인, 한국인 발렌타인을 그렇게 좋아하군요. 이런 또 같은 문화권에서도 그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술은 옛날에 그 시바스 레가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발렌타인, 왜냐하면 시바스 레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좋아했어요. 시바스 레가를.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좀 어떤 사람이 좋아하면 그냥 그 좋은가 보다. 이건희 회장이 좋아하니까 소파도 좋고 뭐 이런 거죠. 자, 2011년이 명품에 빠진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원래 일본 여성들이 그 명품을 이제 갑자기 못 살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중국이 또 그러거든요. 이전에 뭡니까 일본 여자들이 프랑스 그 상젤리제 거리죠. 거기 루비통 하면 그냥 일본 여자들이 바글바글 했고, 그 다음에 한국, 대만, 홍콩, 그 다음에 요사이는 중국 여자들이 그냥 바글바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2006년 이후 12%씩 해가지고 4조 8천, 어마어마합니다. 백화점 명품 소비는 30% 더 늘어났다. 이게 이제 가계소득에서 명품 소비 비중이 5%인데 일본이 4%인데 일본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시장 자체가 크니까 90억이면 그 성향은 한국 사람들이 거칠애를 많이 하는 거죠. 체면 칠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직 민도가 낮은 거예요. 사치 성향. 죄책감을 느낀다. 유럽연은 15%, 한국은 5%밖에 안 된다. 일본도 10%, 중국도 해네요. 이제 내가 내 분수에 맞지 않게 하는가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자랑은 처음 봐가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일본, 중국 하는데 한국은 22%. 명품 자랑하고 처음 봐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 좀 성향이 강하다. 자, 여기 대형 마트는요 대중 하는가요? 근데 명품관을 하니까 또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파급해.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마트 격이 올라가나요? 명품도 팔고 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불황해서 한국만은 이런 것도 명품이면 난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 매출 1위 장난감. 전 세계 매출 상위 9개가 매출 상위 9개는 모두 한국에 있다. 한국에 도대체 뭐더라? 장난감 뉴스 간다니 정확히 모르는데 애들 장난감 하기 위해서 뭐 엄마들이 그걸 못 사가지고 장난감이 품귀여가지고 그걸 사기 위해서 뭘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런 게 정확히 지금 그냥 훑어봐가지고 뭐 아무튼 이런 아이들에 대한 과잉 아무튼 좋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세계 톱5는 20개가 넘다. 글로벌 브랜드 중 화장품, 음료, 스무디키 뭐예요? 스무디란 게 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피부관리 1위, 여성들이 가는 1위 매장이 많다. 이게 한국이 지금 갑자기 살게 배가 좀 불렀다고 할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한국은 봉이다. 한국이 50%. 그래서 뭐 해외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가방에 비행기표. 계속 올리는 거예요. 노 자사유 90%까지 할인해주는. 이게 얼마나 바가지를.
한국보다 한국이 150만 더 비싸다는 거. 프랑스 400, 한국, 미국 400. 샤넬, 구찌.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봉이다. 샤넬은 계속 올리는 거야. 2008년 2년 만에 300에서 400, 700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운다. 이제 여기 보면요, 샤넬 배기를 지하철에 대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건 샤넬이 원치 않아요. 30대 전문직, 그렇죠. 40대, 50대, 30대 후반. 이제 골드미스들 정도 해야 되는 건데, 20대, 30대 초반, 이런 여성들이 하면, 의심스러울 뿐더러, 격에 떨어진다. 그러니. 그래서 뭡니까? 이 항공기 기내 면세점에서 철수했다는 거야. 뭐요? 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전문 매장에서 판매한다. 기내 면세점, 지하철 이런 식으로. 기내 면세점에서 하면 최고 고가니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가짜는 없다 그런 의미로 하는 정도지. 샤넬 입장에서 이해가 가요. 자기네들 그 브랜드, 이미지, 포지션을 잡기 위한 겁니다. 마케팅입니다, 전부. 이익이 되니까 이제 전부, 본사로 가게 되지요. 배당.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어마어마한 그 배당률이 48%. 여러분, 지금 은행에 맡기면 1.5%인가요? 이 배당률이 48%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이렇게 큰, 요걸 보고 노다지, 대박, 매출 상위 16곳에, 그러니까 2005년, 5년 사이에 3.6배. 완전 봉이지. 기부는, 한국 사회 기부는 이익인데 영원 여기 76만원, 여기 76만원, 루비통 1억 원, 여기 좀 겨우 하는군요. 자,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나 짝퉁을 만들다 이제 붙잡혀온 22년 내 것도 오면 상표가 이거요. 붙잡혀서 이렇게 우는 기사가 나왔어요. 루비통에서 24살 때부터 OEM을 했다. 공장 문을 닫아가지고 2009년부터 이제 짝퉁 제조를 하는 거죠. 그 잡혀온 거죠. 울다, 펑펑 울었다. 특 A급이다. 기술은. 그러니까 짝퉁과 진품을 구분을 못해요. 기술이 뛰어나다. 그러나 상표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 중국산은 싼 건 또 중국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요, 이 모조품 짝퉁이라고 그러죠. 이 진품을 가지겠다는 욕망, 자기가 이제 뭡니까, 우선은 급하니까 이 모조품을 샀어요. 그래도 이게 저기가 충족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아닌 게 짝퉁인데 해가지고 언제든지 진품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욕망을 유발한다고 할까. 그래서 은근히 짝퉁이 많다는 거 자기 브랜드가 좋다는 걸 또 하는 거니까. 그거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요, 이게 그 교재에 있어요. KBS에서 했을 겁니다. KBS인가 SBS인가 잘못. 백화점에서 91만원에 파는 KBS2 같은데, 그걸 전문가도 똑같이 아까
기술자가 하듯이 인건비 포함 35,000원. 그러니까 86만 6천원 그냥 브랜드값, 이름값. 얼마나 그러니까 이윤이 좋습니까? 인건비 포함했어요. 그러면 비싼 거와 싼 것의 차이. 영국에서 돈 낭비다. 비싼 건 하는 건 맞춰보겠는데 50% 똑같아. 구분 못해. 그냥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뭐 체면상 뭐 나는 내가 왜 이거 싼 거 해야 뭐 이런 복잡한 심리가 작용해. 예, 여기는 보르도산 3파운드 6,000원짜리고 3만원짜리 30kg. 맛은 똑같다. 맛은 주관적이고 다만 내가 그냥 비싼 걸 마신다는 그런 심리적 쾌감이 뭐예요? 자존감, 자신감 뭐 이런 겁니다. 맛은 똑같고 굳이 비싼 거 마실 필요가 없어요. 화장품을요, 160만 4만 원짜리를요, 채널A 이영돈 PD가 이걸 실험을 했어요. 한 번만 발라도 뭐 선전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이쪽은 160만, 이쪽은 4만 원짜리를 해서 차이가 없었다는 거야, 하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4만 원, 160만 원 똑같다. 내가 이걸 이게 신문 내가 난 텔레비 많이 봅니다. 특히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고 요거에 관련되면 이렇게 신문을 이제 캡처도 하고요. 자, 여기 멋진 모델들이 있는 속옷이네요. 15만원에서 3만원, 요거 3만짜리고 120만원, 40, 요게 제일 비싸군요. 평가했어요. 그랬더니 섬유 전문가 모델 15만원, 3만원, 46만원, 120만원이 꼴등이고 34,000원이 2등. 가만히 있어봐. 여기 꼴등이요? 15만원, 15만. 가장 비싼 꼴등이 아니라 여기 3등 아닌가? 여기 잘못된. 아무튼 34,000원이 2등이었다. 그러면 15만원짜리가 1등인가요? 착용감이 안 좋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색상이 이게 3만원짜리는 착용감이 좋았다. 근데 이 소곡동 비싼 걸 입어야 심리적 자신감? 이게 또 사람의 복잡한 모습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지금 120만원짜리 속옷 입었다 하고 하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심리입니다. 이게 참 복잡해요. 이제 그걸 초월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건 전혀 그냥 착용감이 좋은 게 좋겠죠. 착용감이 편하고. 박준영 군 그랬잖아요. 오래 신어서 신발 새로 하면 발도 아프고 그건 이제 변명이지만. 자, 남편 몰래 삼명 가슴 콩닥거린다. 여성들이 죄책감을 느끼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겠죠. 능력이 되면 좋겠지만 능력도 없는데 사고는 쉽고 그러니까 몰래 사놓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더 힘들고. 여기 노래방 도우미 아까 얘기했더니 명품 가방을 노래방 불건전한 아르바이트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신 차려. 아이의 길을 살려주는 엄마가 비싼 들고 간다고 아이가 기사나요? 이제 학용품 이전에 나왔듯이 그런 심리로 아이고 기사랄 거 안 좋아요. 겸손해야죠.
해가지고 읍줄대고, 버립니다, 아이. 자, 명품 여름을 이제 시큰둥해졌는데, 부질없어. 그래요. 몇 시간, 만족감이 금방,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이에요. 순간적이에요. 갖고 싶었던 거, 나도 참, 없으면 이렇게 어려서 나는 토끼도 키우고 싶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염소도 키우고 싶고. 막상 토끼 키우고 하면 아주 귀찮고 힘들고, 염소도 키우는데 어떻게 힘들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갖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다 아는 경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10대들에게도 명품 개를 만들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보세요. 금품 갈치. 그래가지고, 명품을 하는, 등골 브레이커인가, 옛날에, 지금은 또 뭐라더라? 자전거인가? 그것이 100만 원인가 되고, 복잡하더만. 아무튼 세상이, 우리 자라던 그 시대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